이번에는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변수의 개념을 측정했을 때 항목들이 얼마나 타당하고 일관성 있게 조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타당성 검증은 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역판 사격을 비유한 표현인데요. 관역 1의 경우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모두 낮을 때를 비유한 그림입니다. 관역 2는 타당성은 높지만 일관성이 없고요. 반면 관역 3은 타당성은 낮은데 신뢰성, 즉 일관성만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역 4는 타당성, 신뢰성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관역 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즉 요인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변수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고 적합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이고, 신뢰도 분석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의 경우 직각 요인 회전과 사각 요인 회전 방법이 있고, 직각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 쿼티맥스, 이쿼맥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사각 요인 회전은 오블리민, 프로맥스 방법이 있는데요.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대부분 주성분 분석과 직각 회전 방식인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습에서는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실습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하기 전에 요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가 적합한지, 그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요인 분석의 경우 KMO 바틀렛 값이 0.5 이상이면 양호하고 0.6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공통성과 요인적 짝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수치들이 0.4 이상이면 양호하고 0.5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0.5 이상, 0.6 이하일 때는 양호한 수준, 그리고 0.6 이상, 0.7 이하일 경우에 적합한 수준, 그리고 0.7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설문지는 S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태 조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신뢰성, 대응성, 만족도, 공감성, 재방문 의도에 대한 개념 측정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 중에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했다면 분석 메뉴에서 차원 축소 그리고 요인 분석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했다면 신뢰성, 대응성, 만족도, 공감성, 재방문 의도 항목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우측 변수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 통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옵션을 체크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가장 아래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계속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요인 회전 메뉴를 클릭한 후에 베리맥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KMO와 바틀렛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가장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치 결과를 확인해 보면 0.843으로 0.5와 0.6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MO와 바틀렛의 수치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공통성, 해당 수치들도 확인해 보면 모두 0.4 그리고 0.5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공통성까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된 총 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을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서 전체는 고유값이고 분산은 공통분산, 누적은 누적분산입니다. 그리고 총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적분산의 경우 85.276인데 사회과학에서는 해당 수치가 60%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인 적재값을 확인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리면 성분 행렬이 있고 한 번 더 내리면 회전된 성분 행렬이 있는데 회전된 성분 행렬이 요인 적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적재값을 살펴보면 성분의 경우 앞에서 확인했듯이 총 5개의 성분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뢰성 같은 경우에 요인 적재값이 모두 0.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성도 살펴보면 해당 수치들이 모두 0.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족도도 0.5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감성도 0.5 이상이고 재방문 의도도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KMO와 바틀렛 값이 0.6 이상, 공통성과 요인 적재 값이 모두 0.5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결과가 신뢰성, 대응성, 만족도, 공감성, 재방문 의도처럼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3개 또는 4개의 요인으로 잘못 나누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요인 분석 진행 시 요인수를 지정해서 다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다시 분석에서 차원 축소, 요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인 추출을 클릭합니다. 추출, 고유값 기준으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 아래 부분을 보면 고정된 요인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고정된 요인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출할 요인수를 직접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5개가 아니라 4개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요인수를 4개로 추출해줘. 그래서 숫자 4를 입력해서 계속 버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요인이 5개가 아니라 4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릴 옵션이 있는데 옵션 부분 선택해서 개수 표시 형식의 크기순 정렬을 선택하면 요인 적재값이 높은 적재값부터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요인 적재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분석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분석을 클릭한 후에 척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클릭합니다. 먼저 신뢰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Shift를 클릭한 후에 신뢰성을 모두 선택해서 우측 상단 화살표를 클릭해서 항목 부분으로 신뢰성을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옵션 선택을 위해서 통계량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항목 제거 시 척도를 선택해서 계속을 클릭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뢰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크롬바흐 알파 값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해당 수치는 0.906으로 확인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0.5 이상, 0.6 이하면 양호, 0.6 이상, 0.7 이하면 적합, 0.7 이상이면 높다고 했는데 해당 수치는 0.9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성, 만족도, 공감성, 재방문 의도도 신뢰도 분석을 진행해주면 되고요. 해당 결과들을 논문의 표로 작성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책 10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해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